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 대선 캠프에서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 차리자. 에? 여론조사 회사 차리자 이런 말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작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말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작. 자, 엊그제까지 1등 했던 윤석열이가 보니까 다시 절로 가 있고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그게 여론입니까? 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열 몇 곳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열 몇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우후죽순처럼 금년에 들어가지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또 우후죽순처럼 여론조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민주당 출신이 오너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때 행정관 했던 사람 박모 씨가 그거 했다고 해서 무리를 지금 일으키고 신문에 엄청 났었죠, 얼마 전에. 자, 이 여론조사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너무나 들쭉날쭉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느 게 맞냐 이런 얘기죠. 물론 그 개중에는 좋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얼메타라든가 이런 몇 개는 건전하게 아주 잘 가는 여론조사, 비교적 공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대선주자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 10%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까? 같은 회사 조사도 말이죠. 며칠 만에 순위가 그냥 크게 또 뒤바뀌어 버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발표되는 어떤 조사에서는 야당 대선주자가 여당 대선주자를 크게 앞서 나가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정반대 수치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 짐작은 가되 심증은 가되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국민들 화만 빡빡나 신경질 납니다. 짜증 납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게 먹고 이랬나?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부당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런저런 비판을 쏟아냅니다만은 뭘 어떻게 증거가 있어야죠.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예를 들면 언제 여론조사 기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 반대 측에서 만약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를 지목해서 어느 날 여론조사 그때 있었던 직원들 거기 다 조사하고 수사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작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있었고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제각각이면 민심이 왜곡되고 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 지지 흐름을 바꾸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더구나 우리나라 여야 정당들은 경선과 후보 단일화 때 여론조사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이걸 갖다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민의가 왜곡될 상태고 왜곡된 공직 후보를 뽑게 돼가지고 가짜 공직자를 갖다가 진짜 국민이 뽑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는 윤리성이 강해야 되고 윤리성, 도덕성 이런 부분의 양식 이런 게 철저히 갖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한 여론조사 업체도 보입니다. 친야 성향이라는 지적을 받고 또 특정 주자가 가깝다고 의심받는 곳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 하나 차려보자.
네?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회사 만드는데 몇 억 원 들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유리한 여론을 한번 우리 조성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바로 여론조작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조사업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 업체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당 주자가 윤 전 총장을 앞서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논란을 크게 일으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5대 40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선관위에 고발돼가지고 조사를 받았죠. 그래도 이 업체는 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피해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잖아요. 네. 또 초저가 날림 조사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에 등록된 업체만 76개, 일본이 10몇 개, 프랑스도 10몇 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 야욕,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주 좋지 않은 경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중에 건실한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얼메타 정도 같으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민심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이기지만 민심을 왜곡하는 주범으로도 탈락 이렇게 지목될 지경에 만약에 이르렀다면 이거는 불행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 조사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업체, 안 좋은 정당의 소위 객관성이 상실될 만한 사람이 오너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타 등등의 어떤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이 오늘 사설의 중심입니다. 오죽하면은 대선 캠프서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 차리자라는 말까지 나올까? 참으로 골치 아픈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 야권 단일화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권 단일화. 거기 플러스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불행해진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